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2월입니다. 2월. 네. 2월. 춥고. 벌써 2월. 예, 벌써 2월. 뭐, 한 해 시작됐는데 이미 2월. 오늘 2월 첫 방송,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진옥이고요. 저는 꿈을 매개로 상담을 하는 치유 상담가예요. 꿈. 네네. 우리가 매일 꾸는 꿈. 네.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년이 넘은 방송인데 가장 독특한. 그래요? 그렇죠. 꿈 해설? 우리가 꿈 해몽이라고 하면, 네.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에 치면, 오늘 똥꿈을 꿨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돈이 들어올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런 건 사실 해몽이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어젯밤에 꾼 꿈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미처 접하지 못한 감정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그걸로 해서 자기의 인생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꾼 꿈을 네네네. 우리가 매일 꾸는 꿈. 매일 거의 꾸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나는 꿈을 안 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확한. 네. 누구나 꾸는데. 누구나 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꿈을 못 꾸게 어떤 실험을 했는데, 꿈을 계속 못 꾸게 그 사람을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렘 수면에 들어가는 어떤 그 꿈을 꾸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그 사람은 나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환각을 본다.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어떤 정신적인 구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그냥 그걸 매일매일 꾸지만 그걸 접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꿈을 꾸시는 거를 해석하는 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아주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다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제가 어제 자궁암에 걸리는 꿈을 꿨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자궁암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꿈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방을 갖고 갔는데, 꿈에 그걸 열어봤더니 썩은 고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징적, 노골적으로 직접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신의 언어? 예, 상징과 은유를 통한 그런 전달을 해요. 근데 그래도 여튼 앞으로의 일이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꿈은 레코드판.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판을 가면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예,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로 우리 그런 꿈 많이 꾸냐. 어젯밤에 초등학교 동창 누가 나왔는데, 그쵸. 예, 걔네들하고 막 신나게 놀았어. 이런 꿈도 많이 꾸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태몽. 예를 들어서 밤을 주웠는데 엄마가 밤을 주웠는데 아들이 없어. 이런 꿈. 그럼 우리 있잖아요. 빨간 딸기를 따면 딸이고 이런. 그쵸, 우리 그쵸. 태몽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주 우리 가까이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게 꿈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자의 꿈을 듣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꾼 내담자가 오면 이제 그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 꿈이라면 난 이렇게 해석하겠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정확한 의미와 뜻은 꿈을 꾼 본인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직접 물을 먹는 거는 할 수 그렇죠. 없는 거고 네, 그 내용의 상징, 자기 삶 속에서의 상징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꿈 투사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네. 내 꿈이라면 난 이렇게 생각하겠어. 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해석을 해요. 제가 아무리 전문가, 오랫동안 꿈 작업을 했어도 그 사람의 정확한 뜻을 내가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꿈은 메타인지를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뭐냐면, 내가 늘 사용하는 에고의 형태의 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줘요, 꿈은. 그렇기 때문에 꿈은 늘 전문가라고 하고, 오랫동안 꿈을 분석했던 사람도 자기 꿈은 늘 생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꿈을 계속 바라보고 또 꿈을 분석하고 또 자기 인격에 통합을 하면 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독특하네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오늘 진짜 선생님이 네. 좀 되게 독특한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제 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대부분 꿈에 관심은 거의 다 있죠. 그렇죠. 예, 막 근데- 찾아보고 하니까. 네, 막 거의 뭐 로또 당첨 맞아, 번호가 맞아, 뭐 맞아. 있어, 막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저희 삶 속에. 네. 근데 그 삶 속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섀도우라고 하는데 그림자. 내가 미처 통합하지 못한 나의 어떤 그 영역을 그 꿈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근데 사실 되게 불쾌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의 섀도우라고 그림자라고 하면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보고 싶지 않은. 네. 직면하고 싶지 않은 면이 거의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꿈작업을 꿈이니까. 네. 그리고 뭐 아니면 굉장히 힘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짝사랑했던 어떤 남자 아이가 매일 나타나요. 너무 내가 힘들 때?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잖아.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가장 그러니까 나의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에 네.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상징적인 존재인 그래요? 네.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으실걸요? 뭐, 술찬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때 연애했던 어떤 여인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그런 여인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칠 때인 것 같아요. 방송이라.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뭐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엄마, 뭐 돌아가신 엄마라든가, 뭐 아니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네, 그렇게 자기만의 상징들이 있어요. 패턴처럼. 예.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하게 됐나. 근데 네.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는데, 네. 수능 점수를 꿈에서 봤어요. 6개월 전에. 고등학교 때요? 예. 시험 보기 전에? 네네네. 오. 그 점수, 정말 제 성적에서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점수가 딱 그 세자였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세자였는데, 네. 그 세자를 제가 딱 보고, 그때부터 그 꿈에 관한 뭔가 이렇게 예지몽을 좀 꾸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네. 아이의 감정이 닿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는 막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네. 나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약간 그 과거에 갇혀 있어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이제 찾기 시작했죠. 내가 성장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꿈 분석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 4년 전부터. 그렇게 오래됐네.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떤 센터 같은 데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 이제 누가 연락이 네네네. 오거나.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상담도 하고. 찾으시는 분이 그래도 꽤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고요. 네, 그냥 우리가 일반 심리 상담보다는 좀 더 상징적인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난하게 직면해야 되고, 그렇죠. 이래서 관심은 있으시나, 그렇게 막 대중적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꿈 그 상징을 해석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에너지가 드는? 그렇겠죠. 네, 어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일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실험적으로 해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꿈 분석. 다 같이? 다 같이. 한 4명 정도 해서 기질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꿈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우리가 뭐 MBTI로 보면 각각 좀 다른 그렇죠. MBTI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 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내 꿈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떠한 꿈을 내놓고 나머지 3명이 그 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을 해석하는 방법도 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 사람이 줄 때도 있고, 내 꿈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꼭 전문가를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그 4명이 자조집단처럼 계속 이제 모임을 하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 만나도 뭐 애들 얘기, 뭐 남편 얘기, 뭐 내 얘기 이런 뭐 남편 자랑, 뭐 애 자랑 이렇게 좀 표면으로 흐를 수 있는 거를 아주 깊은 내 문제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되죠. 그런 내면의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좀 사그라드나요? 네. 굉장히 많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슬프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좋았다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내 감정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불편하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불편함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꿈은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줘요. 네, 그걸 해석할 수만 있다면. 나 되게,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굉장히 싸웠는데, 내가 이제 남편을 타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을 때, 꿈에서 이제, 다른 형태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다 보면, 내가 그때 되게 불쾌했어.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하고 접촉하게 되고, 그걸 표현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가면 남편한테 좀 더 어버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되게 불쾌했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아주,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생경한 직업이어서. 그래서 질문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제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흥미가 간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좀 찾아보면 좋나요? 근데 꿈을 분석하는 데는 뭐 융합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네. 꿈
꿈 상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치면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대학원에서 이 꿈 분석하는 뭐 교수님도 있고, 근데 융합파에서는 꿈을 전문가한테 맡겨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논조에 완전히 반대거든요. 예. 이것도 학파가 예, 있어요. 있고 되게 전문가들이 이 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집단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상징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융합파들이 이제 되게 어렵게 인문학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꿈은 공부를 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공부를 접근하실 게 아니라 내 꿈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꿈 일기도 쓰고 가지고 논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 되게 좋은 소스를 내가 얻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매일 꾸는 꿈을 꼭 전문가한테 가서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아니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번 해보시라. 일단 내 꿈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혹시 오늘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는 그러면 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댓글 뭐 이렇게 전화번호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바리 힐링 캠프라고 제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 거기다 전화 상담 뭐 이렇게 전화로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 상담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떤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니까는 저는 전화 상담은 20분에 한 5만 원 정도. 예,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먼저 이제 알려주시고 톡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본론 정리해서. 아주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제가 구조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꾸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접촉할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너무 전문적인 형태 상담 뭐 이렇게 상담의 어떤 폼을 딱 가지고 뭐 10회 이렇게 20회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한 20몇 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전공도 이쪽으로 하신 건가요? 저는 아니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대학 때 전공은 의상학과 출신. 의상. 네. 꿈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에 자아초월 상담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자아초월 상담학.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작은 에고의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치유는 그 에고 상태의 틀에서 좀 벗어난 상태에서 약간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자아초월 상담학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상 공부하시고 이제 대학원은 이렇게 불교대학원 쪽으로. 원체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던 저는 완전 많았어요. 네, 사실 그 디자이너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굉장히 큰 꿈을 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땅에 어긋나 있는데 꽉 맞는 꿈을 꾸면서 거기서 빛이 엄청나게 났는데 제가 거기선 점도 아닌 거예요. 그 빛에 의하면.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게 다 변해졌거든요. 내 에고 상태가.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 단어를 들면 돈수 막 이렇게 바로 깨달는다 뭐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세계에 막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약간 저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내림 비슷한. 아마 그런 식의 표현도 아마 비슷한 그렇죠. 네, 뭔가가 갑자기.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다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듯한.
아마 그때 무당한테 갔으면 신내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세련되게 풀고 싶었다? 이제 그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작업이 꿈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학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요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사실 그 꿈 작업은 계속 했었어요. 네. 그냥 그걸 정리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그 이력에 그러니까 발도르프 유치원 선생님이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숲. 네. 근데 그 슈타이너나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7살 이전의 아이들은 가장 영적인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 그림의 상징이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아이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그림을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이 부모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보이고 꿈을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놀이로 이제 그걸 다시 풀어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치유는 되나요? 네. 되게 잘 돼요. 아이들은 그래요?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치유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예, 아이들은 이제 7세 이후에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바뀌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계속 표현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떤 접촉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계속 그려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좀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히스테리카라는 엄마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매일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매일 그 아빠 그 바지를 이렇게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바지에 버클 있는데 잠금 장치가 있고 엄마는 계속 화를 내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겠다.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 엄마가 매일 쓰러지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 베이스에는 아빠와의 어떤 감정적 소통도 안 되고 육체적 소통도 안 되는 그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가정사가 다 드러나, 그 그림을 보면. 근데 우리 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우리가 이제 가장 잘 때는 가장 순수한 상태로 잠을 자니까 자기의 가장 큰 문제를 거기서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제 꿈을 보면 이제 배설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 꿈에는 변기 뚜껑이 계속 한 7, 8개가 있는 거예요. 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변기 뚜껑을 계속 열다가 이제 꿈이 깨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벌컥벌컥 들어오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화장실 꿈 진짜 많이 꾸거든요. 거의 다 꿀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구조가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구조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꿈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선생님 골라오신 노래가 몇 곡 있는데, 뭐 어떤 거 들을까요? 정미조의 어른. 나의 아저씨 그 주제곡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 감성을 담아서 부르시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